소양호의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밭과 마을 안길이 침수됐습니다. 오는 6월 계획된 여름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전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지원 유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주와 춘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접전지인 원주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젊은 층이 많은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3일 강릉에서 개막해 6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 종목에 강원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3,1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양강댐 상류인 소양호의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 폭설과 비가 자주 이어진 데다 댐 방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위가 상승한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긴 데다 지난 겨울 빙어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여름 축제도 무산될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양호 상류에 자리한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겨 있고 인근 농경지는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눈과 비로 인해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밭과 마을 안길이 침수된 겁니다. 이곳은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옥수수나 조사료 등을 키우던 곳인데 현재는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농경지와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요. 이곳 역시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40년 가깝게 살았거든요. 근데 봄철에 이렇게 물이 많아서 길이 막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농사 전혀 못하는 거죠. 인근 빙어마을 주민들도 높은 수위에 걱정입니다. 올겨울 대목인 빙어축제를 열지 못했는데 여름 축제마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은 앞서 올해 소양호의 높은 수위 탓에 빙어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물과 캠핑을 주제로 여름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제는 오는 6월 빙어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 축제장의 상당 부분은 수면 아래 잠긴 상태입니다. 빙어 축제 할 때는 저기 새들 배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거기가 선이었거든요. 이쪽 앞쪽으로 빙어 축제를 했어요. 축제장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니. 지난 2일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89.8m, 지난해보다 15m 이상 높은 수치인데 물이 가득 차는 만수위까지는 약 3.6m가 남은 상태입니다. 축제장의 지면이 드러나려면 지금보다 수위가 3m 이상 낮아져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축제를 치르려면 수위가 183m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게 축제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주최 측인 인제문화재단은 당장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축제 개최까지는 2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향후 수위 조절을 통해 축제장 조성이 가능하단 겁니다.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소양댐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만큼 수위 조절이 어려울 경우 축제장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축제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주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3일 강원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을 기해 모두 해제되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7도를 나타내며 평균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4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3일 개막해 6일까지 강릉을 주 개최지로 춘천과 원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 종목이 개최되며 강원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3,100여 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태권도와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은 사전 경기를 치렀고 일부 종목은 다음 달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군 단위 지역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1, 2부 경기를 분리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사전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내 격전지를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면서 열기는 더욱 뜨거운데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춘천과 원주를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원주를 찾았습니다.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나선 박정하, 김한섭 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세차에 올라선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과 범죄자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선거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춘천 명동으로 이동해 춘천처럼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 김혜란 한기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말 사전투표할 계획이라며 사전투표장에 나가 기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강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풍물시장 등을 찾아 선거운동에 동참한 김 위원장과 정 전 총리는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원창묵 송기현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급정스러워서 대통령 특별 담화를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어떻게 참 답답하다. 두 인사는 춘천을 방문해 민주당 허영, 전성 후보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정부의 경고음을 울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전면 지원이 잇따르면서 도내 선거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박빙의 승부를 치르고 있는 원주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공략하기 위한 공약 전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원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기업 도시, 을 선거구에서는 혁신 도시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지역의 유권자 수는 30만 7천여 명. 양 선거구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펼치는 만큼 선거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을 선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은 유권자 수가 2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젊은 층이 많아 이곳 유권자들의 향방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갑선거구의 후보자들은 기업도시의 교통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교통과 의료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으며 일부 자신들만의 공약도 밝혔습니다. 체육하거나 그러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도시 인근에다가 대규모 체육단지를 만들어서 축구나 테니스나 족구 이런 야외 경기가 가능한 기업도시에서 도심을 나오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내에 버스 차고지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첫차, 막차, 배차 시간도 늘리고 을선거구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방곡 관설동의 유권자 수가 3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젊은 층이 많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두 후보 모두 관설 IC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는 한편 교육과 공공기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관설 IC를 연결한 도로를 조속히 만들어서 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원하고 계시는 남자고등학교, 특히 일반고등학교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육아휴직 쉽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하면 별도 정원이 없어서 육아휴직하기 눈치 보이시죠? 별도 정원 확실하게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소폭 높고 젊은 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 후보자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선거전이 절정에 치달으면서 후보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 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했으며 본인 명의의 SNS와 선거 공보에 게재해 발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폭설로 탈진하는 사냥이 잇따라 발견되자 국립공원공단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일 설악산 일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냥 구조와 재활치료 과정, 구조 출동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지난 겨울 설악산 등 북부 국립공원 일대에서만 8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4배가 넘었고 고지대에 많은 눈이 쌓여 있어 다음 달 초까지 순찰과 사냥 구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억 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부터 회사 소유의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또 이들로부터 작물인 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수산물 도매업자 5명을 작물 취득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23분쯤 홍천 서면 중방대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6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2일 오후 6시 10분쯤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자치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 방지센터 상황 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등 산불 방지 인력 13,900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에도 나섭니다. 동해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20가지를 추가 발굴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등으로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된 답례품은 5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6월부터 기부자들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춘천시가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춘천시는 홀몸 노인 등 1인 취약계층 100가구를 모집하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입니다. 두 번째 삶의 아름다운 춘천을 위한 저 허영의 약속, 바로 은퇴자 도시 조성입니다.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사회를 맞을 준비가 부족합니다. 실버타운은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또 많이 비싸서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구 2, 3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은퇴자 도시를 춘천에 조성하겠습니다. 주거, 의료, 운동, 커뮤니티, 상업 등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봄과 청년 창업을 연계해서 인구 35만 도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그 미니 신도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갑 국회의원 후보 김혜란입니다. 교육도시 춘천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로 춘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춘천은 이제는 오히려 교육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떠날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역시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와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 특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액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믿어주신다면 4년 후 달라진 교육도시 춘천에서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조이련, 적임자 조이련이가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무능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농민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진 빚을 이자를 탕감하고 대기업과 비교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 상한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솟고 경제는 돌고 꿈은 크는 춘천이 되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 후보 조이련이가 여러분과 함께 춘천의 희망을 키우고 엮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춘천시를 새로운 탄생의 도시로 만듭시다. 언제나 다정한 친구이며 이웃인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오정규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천하제일 춘천을 오정규와 함께 만들어냅시다. 천하제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 우선 첫째로 대규모 국가연구단지인 춘천과학기술원을 유치하고 완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친환경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도권 상수원에 묶여 개발해서 배제되어 온 우리 춘천 시민의 한을 풀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인병감만도 8,000년이 넘는 고대 도시 유적인 중도 유적은 최고의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 고장 춘천의 보물인 중도 유적을 원형 복원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관광 자원화하면 춘천을 1000만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오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